오늘 새벽 순간 초속 20m를 넘는 게릴라 강풍에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100여 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대전 도심의 요양원에서 18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는데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한 요양원의 선제 검사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따라 감염 여부도 엇갈렸습니다. 서산시 공무원들이 무리지어 땅을 보러 다닌다는 소문이 수석지구 투기 수사에서 일부 사실로 확인됐고 3억에 사서 15억에 팔아 넘긴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천안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이 예산 낭비라며 현 시장이 사업 축소에 나서자 천안시 의회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삭발식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강한 바람 소리에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새벽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의 태풍급 강풍이 우리 지역에 몰아쳤습니다. 철제 기둥이 쓰러지고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등 지역 곳곳에서 100여 건이 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첫 소식 김철진 기자입니다. 건물 3층 높이 종탑이 쓰러져 십자가만 튀어나온 채 인근 건물 지붕 위로 박혔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교회 건물 일부가 강풍에 휩쓸려 쓰러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유성구 덕명동의 한 골프 연습장에선 철탑 구조물이 뿌리채 뽑혔습니다. 어지럽게 얽힌 그물들은 당시 바람의 세기를 짐작케 합니다.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나고 이제 그 나무 파편 같은 것들이 조금 튈 정도로 이 정도로 큰 바람은 거의 처음. 오늘 새벽 대전과 세종 충남에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며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선 전신주가 강풍에 힘없이 쓰러져 인근 샌드위치 패널 지붕이 부서졌고 전선 더미가 사람 키 높이만큼 축 늘어지며 위태로운 모습도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등에서도 베란다 창문이 흔들리고 야외 시설물 등이 쓰러지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단지 내 보관되어 있던 철제 보관함도 이렇게 강풍에 휩쓸려 10여 미터 아래 계단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세종에선 강풍으로 주택 지붕이 파손됐고 충남 부여 규안면에선 비닐하우스 위로 플라스틱 지붕이 날아들어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서는 등 지역 곳곳에서 파손과 낙하 피해가 잇따르며 120여 건의 강풍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차갑고 건조한 대기의 영향으로 강한 저기압이 형성돼 강풍이 발생했다며 주말 낮부터 다시 바람이 강해질 수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금강에 빠진 남성을 119 구조대원들이 100여 미터가량 수영해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부여군 백제교에서 사람이 다리 및 강으로 추락했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접수되자 부여소방서 119 구조대가 현장에서 강물 위에 떠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120m가량을 헤엄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구조 당시 남성은 저체온증이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었고 신고부터 병원 이송까지는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전 도심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와 종사자 등 18명이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소자를 면회한 가족으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속 진단 키트를 이용한 자체 검사로 집단 감염을 조기에 찾아냈는데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검사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장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유성구 지족동의 한 요양원입니다. 밤사이 이곳에서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중량구 확진자의 접촉자였던 보호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 18일 요양원에 입소한 70대 가족을 면회했고 이후 입소자들이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인 겁니다. 요양원이 매주 한 차례 실시하는 CPR 정기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었지만 요양원 측이 약국 판매용이 아닌 자체 구입한 전문 의료인용 신속 항원 키트로 의심 증상자 5명에 대해 자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이 양성 소견이 나왔습니다. 대전시 신속대응팀은 즉시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전체 입소자 38명 가운데 17명, 종사자 28명 중 1명이 확진됐습니다. 요양원 측의 선제 항원 키트 검사가 추가 N차 감염을 조기 차단한 겁니다. 다음에 5월 4일 날 또 1차 주간 단위 검사 시기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더 늦게 발견할 소지가 높았죠.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보입니다. 초기에 대응을 잘했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차이도 극명했습니다. 이 요양원에서는 지난 2월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종사자와 입소자 66명 가운데 43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수검사에서 백신을 맞은 종사자 26명 전원은 음성 판명됐지만 접종하지 않은 2명 가운데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양성 판정을 받은 입소자 17명도 11명은 백신을 맞지 않았고 나머지 6명은 4월에 접종한 사람들로 항체 형성 기간인 3주가 지나지 않은 접종자들입니다. 보건당국은 밀접 접촉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백신이 어느 정도 효능을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앞서 코로나19 백신의 중요성이 다시금 입증됐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토종 백신뿐인데 우리 화학연구원이 개발한 국산 백신이 처음으로 임상 1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화학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HK 이노엔이 최근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1상을 신청했습니다.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것으로 3분기 공급 예정인 노바백스 백신과 같은 방식입니다. 영장류를 활용한 비임상 시험을 통해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물론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영국 변이주 그리고 남아공 변이주에 대해서 백신의 유효성을 저희가 평가를 하였는데요. 현저하게 중화 항체 능력이 잘 유지가 되어서 충분히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백신 효과가.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 단계에 진입한 국내 기업은 제넥신과 SK바이오사이언스 등 5곳입니다. 이 중 2곳이 3분기 3상 진입을 목표로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임상 3상을 위해서는 여러 인종을 포함한 3, 4만 명의 참가자와 2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데 하나같이 모두 버거운 일입니다. 때문에 내년 초로 잡고 있는 정부의 국산화 달성 목표는 상당 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임상 3상은 대규모의 임상 지원자가 필요하고요. 또 인종의 분포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실시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글로벌 제약사하고 연계해서 실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에 맞설 백신의 자급화를 위해 먼 안목에서 과감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충남에서도 노인복지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지역 곳곳에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5명의 확진자가 나온 부여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선 오늘도 이용자 10명과 가족 1명 등이 추가 확진되며 관련 확진자가 모두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충남 천안과 아산에서도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이 등 각각 5명과 3명이 확진됐고 세종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도 요양원 감염 외에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와 가족 내 감염 등으로 8명이 추가 확진돼 대전에서만 모두 33명이 추가됐습니다. 대전시와 세종, 충남도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대신 현행 1.5단계를 다음 달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강력한 제재보다는 가족 간 모임과 행사 자제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참여 활동을 이어갑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역시 3주 연장됩니다. 서산시청 전현직 공무원 3명이 도시개발지구인 수석동에서 수상한 거래를 해서 경찰이 수사 중이란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샀을 때보다 5배 높게 팔아 이익을 얻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드러난 3명은 일부에 불과한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서산시 수석동 한 농지입니다. 서산 도시개발사업 계획상 상업지구와 아파트가 들어설 곳으로 최근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2016년 2,900여 제곱미터 한 필지가 3억여 원에 거래됐던 이 노는 4년 만인 지난해 14억 9,900만 원에 되팔렸습니다. 3.3제곱미터 기준 35만 원 하던 것이 170만 원으로 올라 약 5배 비싼 값에 거래된 겁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어본 결과 2016년에 공동 명의로 토지를 사들였다가 지난해 다시 되판 두 사람은
서산시 전현직 공무원 A씨와 B씨였습니다. 서산시 공무원들끼리 무리지어 땅을 벌어 다니고 공동 명의로 계약한다는 소문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이들이 개발과 계약 부서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도시개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토지 거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B씨 등 현직 공무원 2사람을 제외하고도 친인척 명의로 수석동 땅을 거래한 현직 공무원이 더 있다는 건 서산시청 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한편 전현직 공무원들의 연루 의혹이 차츰 사실로 드러나자 이번 기회에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석지구 개발 과정 전반에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지정하게 된 경우 지정 요청자가 누구인지 또 주민의식 조사를 한 140여 분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A씨 등 서산시 전현직 공무원 3명을 부정부패 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충남경찰은 수석지구 내 또 다른 거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JB 최은우입니다. 천안 삼거리공원 명풍화 사업이 또다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축소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달라며 삭발까지 단행했는데요. 이에 대해 천안시와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불가 입장을 보이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천안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종담 의원이 현수막을 걸고 머리를 밀기 시작합니다.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의 원안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정면 충돌했습니다. 전인 구본영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이 사업은 박상돈 시장 취임 이후 제동에 걸렸습니다. 당초 674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475억 원으로 200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취임 직후부터 번번이 마찰을 빚었습니다. 주민과의 어떠한 예산 삭감에 대한 설명에도 같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예산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제가 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수준으로 원상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42억 원 규모의 경관 조명과 15억 원이 드는 벽면 광고 시설인 미디어 월 등 예산 낭비성,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삭감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디어 월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가 돼야지 효율성이 있는 건데 그쪽에 그 한적한 곳에 그거를 설치한다고 하면 과연 그 관리 어려움과 과연 그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을까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찬반 양론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갑천 도시고속화 도로를 연결하는 대전 회덕 나들목 연결 도로 사업이 올해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회덕 나들목 사업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며 보완 설계와 관련 인허가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비 986억 원은 행복청과 대전시가 절반씩 부담할 예정이며 회덕 나들목이 신설되면 경부고속도로와 행복도시 간 거리가 단축되고 대덕 특구까지 진입도 한결 빨라집니다. 대전에서 최근 발생했던 깡통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최근 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건물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 고소 사건 2건을 잇따라 접수했는데 두 사건 건물주가 동일인임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20, 30대 사회 초년생으로 뒷순위 전세 입주자 10여 명은 보증금 15억 원가량을 회수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재 건물주는 입주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조만간 건물주를 소환해서 고소 내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충청권 유일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인 보령 서천 김태흠 의원이 결선 투표까지 가며 선전했지만 영남의 벽에 막혀 원내대표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충청권을 발판으로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1차 투표에선 101명의 현역 의원 중 30표를 얻어 2위를 차지했고 34표를 얻은 울산시장 출신의 김기현 의원과 결선 투표를 치렀지만 원내대표로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를 개최하며 충청권에선 황명선 논산시장이 최고위원에 도전해 당 지도부 입성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농 현장에 자율주행 기기와 드론을 활용한 모내기 기법이 도입됐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은 당진시 송화급에서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지형과 환경을 인식해 작업을 하는 자율주행 이항기와 드론을 활용해 논에 벽실을 뿌리는 드론 직파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기술원은 기계 이항을 할 경우 논 10아르당 작업 시간이 10시간 이상 걸리는 반면 드론 직파는 5시간가량이 소요돼 고령화된 농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충청권 수협협의회는 보령 수협 대천 어항 위판장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대회를 열고 방출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수협 중앙회 충청본부와 8개 지구별 수협은 방사능 오염물질이 해양에 방류될 경우 한국 수산산업은 괴멸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의 무책임한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한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의 예상군 정차역, 이른바 삽교역 설치를 주장하는 예상군민들의 세종정부청사 앞 시위가 오늘로 100일을 맞았습니다.